이동형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프로 촉 가이드와 함께합니다. 김영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수요일만 기다리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줄 알고 사실은 제 유튜브 방송 5시부터 7시까지 하는 거를 오전 11시로 옮겼어요. 데일리로 진행하시는 거를. 그 덕분인지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 수가 대폭 상승했습니다. 그 대한민국 시사 라디오 방송 유튜브 라이브 중에 1등입니다 지금.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아이 고맙습니다. 누구 덕이겠습니까? 청취자들 덕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방송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의 덕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수요일 촉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감사원법 24조를 보면 국회에 소속한 공무원, 국회의원이죠. 네. 국회의원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법으로 분명히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감사원 보고 자기들을 감사해달라 이러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 작전이다. 시간 끌기 작전.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겠다.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고 그래서 12명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 12명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출당, 탈당 이 조치를 이제 취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선이 이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뭐 할 거냐. 사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사실 부동산 투기 이 논란으로 LH 논란으로 그렇게 덕을 많이 봤는데 당신들은 그 LH 사건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국민들이 묻는데 우리는 감사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은 없어요. 법도 없고 감사원에서도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불가능한 건데 일단은 차기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시간을 좀 끌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차기 지도부가 내일 모레 결정되는데요. 그렇죠. 공은 이제 글로 넘기겠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은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겠어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거 지금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공 안 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감사원 고집할 수 없어요. 특히 또 어젠가요? 국민권익위 조사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준석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일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은 국민권익위도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또 사실 그 12명 민주당 의원 중에 뭐 다들 억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농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묘소를 그 땅에다가 만들었는데 부모님 묘소를 투기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람들도 내쳤다. 탈당 조치를 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걸 뭉개고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의심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출당 탈당 조치를 당했는데 이 무죄 추정 원칙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무혐의를 받으면 그때는 복당시켜주겠다. 이게 민주당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준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감사원을 고집하면서 뭐 국민 감사를 청원하면 가능도 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감사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이잖아요. 자기네 대선 주자라고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계속 우리 당 후보로 나올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상황에서 그럼 맡기면 이건 그럼 정치적 중립은 문제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장이 전직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거기 못 받겠다 그랬잖아요. 전현희 위원장. 이건 명분이 좀 부족하다. 국민의힘이 이걸 안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안과는 별개로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선을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는 지금 감사원장으로서 그 어떤 자리보다도 공정과 객관의 그런 의무가 있는 자리인데 자꾸 나를 대선 후보로 끌어들이면은 이거는 내가 직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거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냐?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기가 있으니까요. 정치적 중립도 있는 것이고 선을 그어주는 모양새가 사실은 좋죠. 보기엔 좋죠. 그런데 뭐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더 이런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민의힘 만약 이준석 후보가 지금의 어떤 기세로 당대표가 된다면은 저는 사실 꽃놀이 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예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은 왜냐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그런 기성 정치인들, 예. 이 정치인들을 최소한 긴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제 아닐까요? 아니 지금 여론조사대로 이 후보가 대표가 되면 우리 정치계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원내 인사 30대 젊은 원외 인사죠. 정치인이 대표가 됐다. 그러면 민주당도 긴장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국민들이 정말로 변화와 혁신을 원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이분들이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을 따르자니 이거 혁신의 바람은 사실 좀 버겁고 그래서 흔들기를 취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는 대응 카드가 있어야 할 텐데 사실 본인도 지금 한 번도 국회의원이 된 적도 없고 예. 너무 젊고 또 당은 전반적으로 이제 중장년층들이 지지하고 있고 주로 지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 부동산 투기 조사와 관련해서 하나의 카드로 쥐고 이렇게 당을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기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뭐 그런 점도 작용할 테고요. 네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새로운 변화와 개혁 바람이 불었는데 민주당은 조선조사했지만 우리는 안 하겠다고 뭉개면 그건 젊은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이건 안 받을 수가 없을 거고 정치는 결국은 세력이거든요. 네네. 민주당에서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대표가 되고 네. 당대표 흔드는 모습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네네. 문 대표가 당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도 친문들이 끊임없이 견제하는 것도 네. 이재명 지사가 원내에 세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세력이 조금 붙었습니다만 네네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준석에게 세력이 없기 때문에 예. 흔들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당은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또 되어 있어요. 네. 그 점을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만일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게 이제 이 대표를 또 한층 끌어올리는 정치인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아마 대표가 되는 것보다도 대표가 된 이후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주당 내에서 12명, 거명된 12명은 지금 대부분 반발하고 있는데 예. 송영길 대표로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특히 그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동문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적 관계였단 말이죠. 그동안 젊은 피로서 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돼 가지고 정치를 같이 해왔는데 탈당을 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우상호만 이해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불거졌습니다만 네. 오늘 조선일보의 자매지죠 비즈조선. 네. 그래서 루포 형식으로 조선비즈. 조선비즈. 예. 우상호 의원이 땅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것도 우상호한테 우호적인 기사예요.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라고 하면 민주당이나 우상호한테 우호적 기사를 안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런 기사 조선일보에서조차 그런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우상호 의원한테는 좀 동정심이 작용하고 있어요. 다만 우상호만 예외로 둘 수는 없으니까 12명 전원 이 조치는 본인들은 억울하더라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지금 경찰로 넘겼잖아요. 네네. 경찰에서 살아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 살아 돌아서 다시 복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살아 돌아올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부동산 투기 형사 처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무혐의 또는 무죄로 끝날 의원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예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일보 사설을 보니까 눈길을 끄는 게 있었어요. 연말쯤에 아마 혹은 연초쯤에 그 무혐의 또는 무죄로 끝날 의원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국민의힘이 그때까지 적당히 이제 뭉개고 있다가는 투기 전국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렇게 전망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도 뭉갤 수는 없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이게 민주당의 지난 원내대표가 결정한 거잖아요. 네네. 우리만 전수조사 받겠다. 네. 국민의힘이 안 받으니까. 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부동산 거래하는 것조차를 그 투기의 의심으로 보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좀 아쉬워요. 그런 거. 그래요.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12명 탈당 출당을 사실상 강요당한 이 12명 중에는 이재명 지사 측 사람들이 좀 많아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던데. 이제 뭐 음모론의 일종인데요. 음모론이죠. 예, 왜냐하면 최고위원 회의에서
12명을 다 내보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한 사람들이 친문 의원들이다. 네. 친문의 핵심 의원들이다. 최고위원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 견제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까지 나갔는데. 호사가들이네요. 예. 네. 이게 좀 너무 강한 음모론입니다. 너무 네. 많이 나가는 음모론을 생각합니다. 호사가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런 와중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연정을 해야 된다느니 뭐 조국 전 장관이 왜 하필 이때 책을 냈느냐느니 그리고 또 청와대 그 참모진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이 있었는데 네, 박원순 장례까지 얘기했죠. 네, 박원순 시장 시민장을 하는 바람에 그때부터 국민들에게 밉보였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양 전 원장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공식적으로 처음 하는 인터뷰잖아요. 네네. 근데 보수 언론과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네네. 보수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슴 아파하는 부분, 대연정, 조국, 박원순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네. 결국은 전략이 없어 패한 거 아니냐. 내가 전략가인데. 그 말이 빠졌군요. 예. 내가 전략가인데. 갈로 열고 그게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를 좀 띄우려고 하는. 네. 아니면 지금 와서 뜬금없이 인터뷰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구직 활동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양 전 원장이 지금 뭐 여러 캠프 사람들 뭐 만나고 다녔고 뭐 이재명, 이낙연도 뭐 만났을 테고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름 기여를 하려는 생각이 있겠죠. 네. 근데 이재명 전 지사 쪽에 기울었다. 뭐 이런 추측이 있던데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제일 앞서 나가니까요. 그래서. 예. 이재명 지사도 만났어요. 실제로. 네. 실제로 만났는데 손혜원 전 의원이 양정철 원장이 미국으로 출국할 때 네.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뭐 전부터도 굉장히 그 양 전 원장에 대해서 그 비난조였어요. 또 사실 악연이 있죠. 그 열린민주당 문제 때문에 이제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양정철 원장이 사실은 민주당 선거 승리를 위해서 더불어시민당을 미는 입장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열린민주당하고 같은 이익을 공유할 수가 없는 사이였고. 같은 이익을 공유할 수 없는 거는 뭐 당이 다르니까 당연하잖아요. 네네. 다만 손혜원 전 의원이 이렇게 양 전 원장한테 화를 내는 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네네. 언론에다가 뭐 그런 일들을 몇 차례 겪었기 때문에 뭐 좀 그런 건데 그 발언을 하는 거는 손혜원 의원이 밝히지 않은 그 메시지를 안다는 의미 같습니다. 저요? 예. 그 정도 돼야 이게 방송 진행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훌륭하십니다. 근데 예. 손혜원 전 의원이 이런 얘기 했어요. 네. 미국 갈 때 네. 양 전 원장이 조용히 있다가 다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올 것이다. 스물스물. 결국은 선거 앞두고는 자기 네. 역할을 찾아가려고 할 것이다. 이 말인데 지금의 인터뷰하는 모습은 좀 그런 일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부분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반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추천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추천됐잖아요. 예.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그때 추천했을 때 가장 강력한 그 후견자 혹은 뭐 추천자 양정철 전 원장이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여의도 바닥에 많이 돌았죠. 네, 한겨레 김희택 논설위원이 그 한겨레 유튜브 방송에서 그런 말도 했었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양정철 전 원장이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또 이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 좀 분노를 자극하게 한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양 전 원장이 만일 이번 대선판에 네. 어떤 기여를 하고 싶으면 뭐 공식적인 직함을 얻어서 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게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송영길 대표 요즘 아주 빠른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천안함 논란이 또 있었어요. 예. 예, 그 천안함 함장을 송영길 대표가 찾아갔는데 조상호 전 부대변인의 천안함 수장 발언 사과 요구에 바로 사과로 또 대응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제 지금 송영길 대표가 당대표에서 한 것은 계속해서 중도층에 손짓하고 구애하는 거였어요. 네. 모든 일련의 행동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로는 다 이제 욕을 들어먹을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뭐 대표 탄핵해야 된다까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다만
중도를 잡아야지만은 대통령 선거 이긴다는 그런 확고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일련 행동들이 그런 것인데 네. 저는 조상우 전 부대변인 거는 조상우 전 부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은 문제는 좀 있죠. 다만 네. 현 부대변인이 아니잖아요. 전 부대변인이고 지금 당을 떠나서 자연인인데 그 자연인 신분으로 그러면 조상호 전 부대변인 자신이 책임지는 것이지 네. 이걸 왜 민주당 대표가 대신 사과를 합니까? 저는 이건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냥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의 소인하고 얘기했고 나도 우리 당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개인이 방송에서 자기 시대 발언으로 문제를 일으킨 걸 왜 당대표가 사과합니까? 현직 부대변인 신분이라면 당연히 당대표가 사과해야겠죠. 근데 전직이잖아요. 김남국 의원이 그런 말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원인 적이 없었다. 근데 왜 민주당이 사과해야 하느냐.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뭐 이해찬 대표가 또 한번 사과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송영길 대표가 중도 층의 손짓을 내밀면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조 전 장관에 대한 사과도 바로 그런 맥락이 일환인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 합법화 추진을 이렇게 앞장서는 모양인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처음 있는 건 아니에요. 전부터도 18대, 19대, 20대 다 법안 나왔었어요. 네네. 결국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유호정 의원이 처음 이걸 하자고 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꾸준히 시도가 있었다. 꾸준히 이 법의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도 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다만 네. 남용이라든가 또 감염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뭐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뭐 문화 수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동안 논쟁이 됐던 것을 다시 갖고 오는 건 나쁘지 않으나 네네네. 여기다가 BTS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BTS 팬들을 이렇게 발끈하는 거죠. 법안 홍보를 위해서 BTS 멤버 전국 사진을 그렇죠. 올렸다가 왜 이용하냐? 예. 나의 히어로들을 왜 정치에 이용하느냐? 뭐 네네. 그런 논란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정의당의 청년 정치인들 특히 그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죠.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젠더 이슈로 한판 붙을 수도 있을 거 아닌가. 정치권의 호사가들은 또 그렇게 전망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뭐 공공의 영역에서 토론 같은 거요? 정의당이 하기 어려울걸요? 아, 왜요? 이준석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 연구를 하고 네. 또 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치면서 네. 훈련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유호정 장혜영 의원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만 했지 네. 남하고 배틀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되게 이제 그런 이슈를 갖고 토론하는 사람은 신지혜 씨 그렇죠. 정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쉽지 않을 겁니다. 토론에서. 그래요. 거기다가 이준석 후보가 뭐 여성을 혐오한다거나 양성평등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죠. 예. 이번에 한겨레 신문에서 운영한 한겨레 TV 이준석 후보를 출연시킨다고 섭외해놓고는 네. 결국 취소했어요. 예. 그것도 여성 혐오론자론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한겨레 신문도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방금 김용민 PD 말대로 반대론자를 함께 섭외해서 논쟁시키면 되지. 그렇죠. 섭외해서 취소시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여혐주의자로 몰아가지고 인터뷰 안 할 겁니까? 게다가 우리 사회는 이념의 다양성, 뭐 개성, 개인의 다양성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 다 여혐주의자로 배척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논쟁과 토론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배척해버리고 논쟁거리도 안 삼는다 그러면 그거는 후퇴하는 것이죠. 진보 언론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준석 현상이 생겼는지 왜 2030 남성들 조금 더 나가면 40대 초반 남성들까지 왜 이준석 열광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래요. 그 한겨레가 섭외를 마치고 티저 영상까지 찍은 상황에서 이준석 후보의 출연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일방적 취소잖아요. 이 한겨레 내에 젠더 데스크라고 있는데 젠더 데스크 등이 이제 반대를 해서 결국 지도부가 이준석 후보의 출연을 취소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건 한겨레가 편협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방송하는 사이에 지금
1위가 됐습니다. 유튜브 동접자 1위가 됐어요. 동시간대. 동시간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네,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방송 중에서. 고맙습니다. 김용민 시사평론가 덕입니다. 김용민의 촉덕입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촉 가이드 김용민 평론가였습니다.